안녕하세요. 오늘은 작고 느리게 크는 아이를 주제로 혹시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보호자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키가 작은 아이 대부분은 유전검사가 필요 없는 정상 범위의 변이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 병적인 원인이 숨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구성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먼저 저신장 스크리닝에 대해서 아이가 얼마나 작아야 진료가 필요한 저신장인지, 저와 같은 1차 진료실에서는 어떤 병력과 검사로 걸러내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고, 두 번째로는 유전자 검사의 선택적인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떤 검사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약과 실전 원칙을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한 검사를 하자, 임상 양상에 맞는 적절한 검사를 하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볼 것은 저신장 스크리닝인데요. 저도 키가 작지만 키가 작은 수많은 아이 중에서 정말로 전문 진료가 필요한 아이를 어떻게 가려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키가 몇 cm다가 아니라 성장 속도, 성장 패턴이 어떤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보호자 부모님의 키까지 같이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신장이 무엇인지 저신장의 정의를 보면은 의학적으로는 같은 성별, 같은 나이 아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 키가 하위 2에서 3% 미만, 즉 표준편차로는 마이너스 표준편차 미만인 경우를 저신장이라고 합니다. 100명으로 이제 이들을 압축을 했을 때 키 순서대로 세우면 앞에서 두세 번째 안에 드는 정도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오른쪽에 제가 적은 내용인데요. 첫 번째, 한 번 잰 지금 키보다는 성장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잘 크던 아이가 갑자기 성장 곡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이걸 백분위 하향 이탈이라고 하는데, 이게 병적 저신장을 알리는 중요한 경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백분위수 하향 이탈이 있는지에 대한 것하고, 두 번째로 부모님 키로 계산한 목표 신장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마이너스 표준편차 미만으로 벗어나는 정밀평가 대상인지, 세 번째로 이 모든 판단을 정확한 계측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정확한 계측은 신발을 벗고 같은 조건에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반복 측정을 해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손 뼈 나이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같이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키나 성장을 이야기할 때 어차피 키는 유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맞습니다. 키는 유전인 경우가 많죠. 실제로 최종 신장이 한 70에서 80%는 유전이 결정을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다만 너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유전이라는 게 어떤 한 개의 키 유전자가 있어서 그걸로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개의 유전자의 조합이 점점 합쳐져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키가 아이 키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20에서 30%를 환경적인 기여라고 하는데요. 영양적인 부분, 수면, 운동, 만성질환 같은 것들이고, 지난 한 100년간 평균 키가 커진 것은 대부분 이런 환경 개선 덕분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키가 작은 아이 대부분은 가족성으로, 즉 정상적인 유전 변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병적으로 단일 유전자나 유전자 문제는 소수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아무에게나 하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아이에게는 유전자 검사를 하시라고 권고를 한다.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얼마까지 크나요? 라는 것인데, 아이 키를 가늠하는 공식이 이 목표키 NPH 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것 외에도 엑스레이로
고령을 측정을 해가지고 예측 신장을 계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런 유전적인 목표키를 산출하는 그 수학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이게 정확히 있게가 된다는 예측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잠재력 범위가 이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보통은 여기서 예측된 이 신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cm 정도 안에서 결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예측 성장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훨씬 작건 한다면 그때는 혹시 다른 병적인 원인이 있는지 의심을 하고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이제 1차 진료실에서 저신장 아이들이 왔었을 때 어떻게 워크업을 하는지 보시면은, 첫 번째는 첫 번부터 값비싼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정확하게 병력 청취 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병력 청취 부분을 보면 태어날 때 몇 주에 몇 그램이었는지 출생력을 물어보거나, 원래 잘 크다 언제부터 성장 속도가 떨어졌는지 성장 경과를 물어본다든지, 혹시 만성 질환이나 영양적인 부분, 그러니까 자주 아프거나 편식이 심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가족력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키, 사춘기 시기가 뭐 빨랐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 그리고 혹시 이제 약물 같은 경우에 천식약이나 다른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이 있는지, 이걸 병력 청취가 중요하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제 피지컬 익셈, 이학적 검사로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몸의 비율이나 균형이 잡혀져 있는지, 그 다음에 얼굴이나 목, 손발에 특징적인 소견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사춘기가 제 나이에 맞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병력하고 피지컬만으로도 그냥 작은 아이인지 아니면 뭔가 검사를 해봐야 될 아이인지 많은 부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1차적으로 병력하고 진찰을 했을 때 원인이 뚜렷하지 않거나 뭔가 좀 의심쩍어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으면 기본적인 선별 혈액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 8가지 혈액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CBC나 ESR, CRP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혈액 검사인데, 이걸로서는 혹시 만성 염증이나 빈혈 같은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생화학 검사를 해서 혹시 콩팥이나 간, 뼈 상태는 어떤지, 정상인지, 세 번째로 갑상선 검사를 해서 갑상선 기능 차합증이 있는지, 갑상선 기능 차합증도 저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장 호르몬이 몸에서 잘 작동을 하는지 간접적으로 보는 게 IGF-1하고 IGF 바인딩 프로테인인데요. 이 지표를 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선택적으로 필요하면 유전학적으로 평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령령 측정을 해서 뼈 나이를 확인을 하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혹시 키가 작으면 반드시 염색체 검사로 터널 증후군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배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신장 아이들 중에서 유전자 검사는 언제 검사를 하게 되냐?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1차 검사에서도 특별한 원인이 없고 한데 아이가 키가 작은 경우도 단순히 작은 게 아니라 유난히 작다, 이런 경우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전자 검사는 목표가 단순 저신장하고 혹시 병적인 증후군성 저신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국제 가이드라인은 저신장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이솔레이티드 스테이처 해가지고 고립성 저신장, 그리고 키만 작고 다른 문제가 전혀 없는 경우,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정상 다인자 유전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해도 특별히 나오는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빨간 상자로 되어 있는 동반형 저신장, 키가 작으면서 다른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정밀 유전자 검사의 우선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 동반형 저신장 같은 경우는 크게 EA, EB, EC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 EA 같은 경우는 팔다리와 몸통 비율이 안 맞는 골격이 형성증이 있는 경우, EB는 성장 호르몬 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EC는 발달이 늦거나
자폐, 소두증, 파킨슨 기형 같은 증후군형으로 저신장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키 말고 다른 원인이 함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유전자 검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키가 작을 때 유전자 검사의 적응증을 보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유전 이상이 발견된 아이들은 키만 작은 게 아니라 다른 장기나 발달의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오른쪽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첫 번째로 심장에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눈안증후군 같은 경우는 폐동맥판이 좁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1차 회례에 다니는 아이 중에서도 눈안증후군 아이가 있고, 부모님은 이 상황을 아마 잘 설명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날 인지 발달이 또래보다 눈에 띄게 늦거나 자폐 성향이 동반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로 몸의 비율이 맞지 않거나 얼굴이나 몸에 특징적인 생김새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면은 제가 여기 왼쪽 아래쪽에 또 더 적어놓은 게 있는데, 머리가 작거나 SJ로 태어나서 2살까지도 캐치업 그로스가 안 되거나 마이너스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보다 더 심하게 극단적으로 저신장이면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이외유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신장 아이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터너나 누난, 프라데빌리 같은 증후군이거나 유전자 문제는 일반적인 성장호르몬 검사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터너나 누난, 프라데빌리 같은 질환은 유전자로 확진이 되어야 성장호르몬 치료가 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좀 중요하죠. 진단이 되면 곧 치료비 부담이 이렇게 경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세 번째는 키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콩팥, 기억이나 청력 문제, 대사병 등 같은 다른 위험, 동반되는 다른 위험을 미리 차단해서 예방하거나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신장이 있고 혹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아이에게는 단순히 이제 저신장의 원인을 알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전성 저신장 질환을 보면은 첫 번째 터너 증후군입니다. 터너 증후군은 여자아이가 원인 없이 키가 작으면 반드시 감별해야 할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성염색체 X가 하나 없거나 아니면은 일부만 있는 경우로 목이 짧고 물갈기처럼 보이거나 대동맥이나 심장, 콩팥, 난소 기능자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염색체 검사로 진단하고 이런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 급여 대상이 됩니다. 둘째로는 SHOX 결핍은 팔뚝뼈가 짧고 손목이 변형되는 특징이 있는데 성장 호르몬의 반응이 좋아서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누난 증후군은 특유의 얼굴 생김새와 폐동맥판 협착, 심근 비대 등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인데 라스마크라는 신호경로 유전자 이상이 원인이고 이것도 역시 성장 호르몬 급여 대상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유전자 또는 염색체 검사로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전성 저신장 질환을 보면은 프레더빌리 증후군은 신생아 때 하이포토니아, 근육에 힘이 없고 잘못 빨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반대로 식욕을 참지 못하고 과식을 하고 아이가 비만이 되는 특징적인 경과를 보입니다. 실버러셀 증후군은 SJ로 작게 태어나는 아이가 몸의 좌우가 비대칭이고 얼굴이 삼각형인 특징이 있고요. 이 프레더빌리하고 실버러셀 모두 각인이라는 특수한 유전 현상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MS-MLPA라는 특수검사로 확인이 됩니다. 골 이형성증은 FGFR3 유전자 문제로 팔다리가 짧은 단신을 보이는데 경미한 형태는 그냥 좀 작은 아이라고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유전자 질환은 특이하게도 뼈나이가 오히려 빨리 진행이 되면서 집안에 조기 관절염,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신장이 뼈나이가 늦은 것과 반대나 감별 포인트가 됩니다. 검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
검사를 모두 다 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되는 병에 맞춰서 고르게 됩니다. 이 나타낸 표가 그 검사 방법이고, 이것은 좀 어려운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신장 아이들 유전적으로 검사를 했었을 때 혹시 진단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고, 이게 피용 결과물 위해서 급여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경우는 옆에 나와있는 이런 5가지인데요. 요즘에는 성장 호르몬이 비보험으로 해서 저신장 아이들 원하면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이 되는 경우는 옆에와 같이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 SJ로 작게 태어나서 2~3살까지 캐치크로스를 못하는 경우에 터너 누난 프레더빌리 증후군으로 진단이 된 경우에 그 기질적 뇌하수체 기능 저하로 뇌하수체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소아 만성 신부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빨갛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원인 없이 그냥 키가 작은 특파성 저신장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학술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어 있지만 저희 나라 보험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는 여아는 153cm, 남아는 165cm 도달할 때까지 급여가 되고,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터너나 누난 프레더블리는 유전자나 염색체가 확진이 되어야만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가 키가 작은데 그러면 우리 아이도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나?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 키 문제로 온 아이들 90% 이상은 유전자 검사가 필요 없는 그냥 가족력이 있거나 늦게 크는 체질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비싼 유전자 검사를 빨리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고요. 1차 진료에서 원칙은 심장이나 발달에 다른 문제가 없고 느리더라도 정상 성장 속도대로 꾸준히 크고 있다면 이런 값비싼 검사보다는 6개월 간격으로 성장 속도를 계속 재시면서 지켜보는 게, 관찰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앞쪽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 증상 신호가 있었을 때 하는 것이고, 불안하다고 다 하는 것은 권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은 저신장과 그다음에 저신장에 대한 염색체 검사,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보험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성장 패턴을 확인할 때는 한번 잰 키보다는 어떻게 크고 있는가, 즉 성장 속도와 이 아이의 성장 곡선, 이 성장 곡선을 이탈했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키 말고 다른 심장이나 아이의 발달, 생김새 같은 다른 이상이 함께 있는지가 유전자 검사를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원인을 모를 여아의 저신장은 반드시 터너 증후군 염색체 검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를 하고, 네 번째로 진단이 곧 치료인 경우는 터너 증후군이나 프레더윌리 같은 경우는 염색체로 확진이 되어야 성장 호르몬 치료가 급여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른 문제 없이 키만 작은 아이의 90% 이상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유전자 검사 대상이 아니라 집안 가족력이거나 늦게 크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키가 작다고 걱정하시기보다는 꾸준하게 성장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